나는 아버지의 권총으로 아버지를 쏘았다. 그 순간 그의 눈동자에 스치던 놀라움은 나의 오랜 증오를 증명했다. 하지만 그 총알은 죽음이 아니라 그가 평생 외면해온 진실의 문을 두드리는 신호였다. 서울의 겨울밤은 차갑고 잔인하다. 한강변의 고급 아파트에서 나는 창밖으로 쏟아지는 눈송이를 바라보며 그날을 떠올렸다. 아버지, 김태준. 그는 대한민국 재벌 가문의 후계자로 세상의 모든 것을 손에 쥔 듯 보였다. 하지만 그 소나기 안에는 피로 물든 비밀이 숨어 있었다. 할아버지, 김영호. 그분은 태준의 아버지이자 나의 혈육이었지만 태준에게는 그저 넘어서야 할 장애물일 뿐이었다. 준호야, 내가 왜 그렇게 태준이를 미워하니? 그는 내 아버지잖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병상에서 그렇게 물으셨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할아버지, 미움은 혈연이 아니라 배신에서 오는 법입니다. 그 말은 할아버지의 마지막 미소와 함께 묻혔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할아버지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다. 태준의 야망이 빚어낸 살인이었다. 모든 것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나는 20살, 서울대 경영학과 신입생이었다. 가문의 유산을 물려받을 태준의 장남으로서 세상은 내 발밑에 펼쳐진 듯 했다. 하지만 그날 회사 사무실에서 나는 태준의 비밀을 목격했다. 할아버지가 이끌던 영호그룹의 주식 조작. 태준은 할아버지의 약점을 쥐고 그분을 몰락시키려 했다. 아버지, 당신은 구시대 유물이야. 내가 가르쳐줄게. 태준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태준과 대면했다. 나는 복도에서 엿들었다. 태준아, 내가 이 회사를 망치려 해? 내 어머니의 죽음도 내 야망 때문이었어. 할아버지의 외침. 태준은 웃었다. 어머니. 그건 당신의 실수지. 그리고 이건 내 선택이야. 다음 날 할아버지의 차는 브레이크 고장으로 추락했다. 경찰은 사고로 결론지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태준이 브레이크 라인을 끊었다. 증거는 그의 사무실 서랍에 숨겨진 보고서였다. 태준은 나를 이용했다. 준호야, 내가 할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라. 하지만 이건 비밀로 해. 그는 나에게 그룹의 CEO 자리를 물려주며 동시에 범죄를 은폐했다. 나는 그 죄를 대신 짊어졌다. 세금 회피, 주식 조작 모든 혐의가 내 이름으로 뒤집어 씌워졌다. 왜? 태준은 나를 희생양으로 삼아 자신의 손을 깨끗이 했다. 내가 강하니까? 가족을 지키는 거야. 그의 말은 독이었다. 그 후 5년, 나는 감옥에서 나왔다. 무죄 판결이었지만 세상은 나를 범죄자로 낙인 찍었다. 언론은 재벌 3세의 타락이라고 헤드라인을 뽑았다. 태준은 멀끔하게 웃으며 회사를 키웠다. 영호그룹은 이제 태준그룹으로 재탄생했다. 나는 그림자 속에서 기다렸다. 복수는 서두르지 않는다. 한국의 겨울처럼 천천히 얼어붙어 모든 것을 삼킨다. 첫 번째 움직임은 은밀했다. 나는 가짜 신분으로 태준의 비서가 되었다. 이름은 박민준. 그는 나를 의심하지 않았다. 새로운 인재라니. 좋군. 그의 미소 뒤에는 여전한 오만이 있었다. 사무실에서 나는 그의 일상을 관찰했다. 매일 아침 6시 헬스장에서 운동. 오후 3시 연인과의 미래. 그의 연인 이수연. 그녀는 나의 옛 친구였다. 태준이 그녀를 유혹한 건 단순한 쾌락이 아니었다. 수연의 아버지는 경쟁사의 CEO. 태준은 그녀를 통해 정보를 빼냈다. 민준 씨, 오늘 스케줄은? 태준의 물음에 나는 대답했다. 오후 5시 수연 씨와의 만남입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나는 수연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의 사랑은 거짓. 내 아버지의 회사를 삼키려 해.
그녀는 믿지 않았다. 하지만 씨앗은 심어졌다. 밤이 깊어지자 나는 태준의 컴퓨터에 접근했다. 암호는 그의 생일 할아버지의 기일과 같았다. 아이러니했다. 파일 속에 숨겨진 문서, 할아버지 차량의 브레이크 보고서. 원본은 태준의 서명으로 끝나 있었다. 나는 복사했다.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다. 복수는 층층이 쌓여야 한다. 한국 드라마처럼 감정의 고조가 필요했다. 다음 날 태준은 회의실에서 분노를 터뜨렸다. 누가 이 정보를 유출했어? 경쟁사가 우리 주식을 매도하고 있어. 나는 조용히 서 있었다. 내 아내 목소리가 속삭였다. 이게 시작이야, 아버지. 당신이 할아버지에게 가르치려 했던 교훈을 이제 내가 당신에게 줄게. 수연과의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태준에게 물었다. 당신, 내 아버지 회사에 무슨 짓 한 거예요? 태준은 부정했다. 수연아, 그건 오해야.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변했다. 나는 그 틈을 파고들었다. 카페에서 우연을 가장에 만났다. 수연아, 오래됐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준호야. 너 왜 사라졌어? 나는 미소 지었다.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진실을 알기 위해. 그날 밤, 태준은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그의 방에 숨어 있었다. 아버지, 할아버지의 죽음이 당신 손에 있었어요. 내 속삭임에 그는 벌떡 일어났다. 누구냐? 하지만 나는 이미 사라졌다. 공포의 씨앗, 두 번째. 복수의 첫 단계는 성공이었다. 주가는 10% 하락했다. 태준은 경영진을 해고했다. 나는 그중 하나를 매수했다. 옛 직원, 최 사장. 태준 씨의 비밀을 알려줄게. 대신 내가 증언해. 그는 망설였다. 그건 가족 배신이야. 나는 웃었다. 가족. 태준 씨가 먼저 배신했어. 서울의 봄이 왔지만 내 마음은 여전한 겨울이었다. 태준의 다음 목표는 수연의 회사 인수. 나는 그 거래를 방해했다. 가짜 문서를 유포 세금 탈루 증거.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태준은 나를 불렀다. 민준, 이 일 처리해. 그의 명령에 나는 고개 숙였다. 네, 대표님. 하지만 밤에 나는 그의 차에 GPS를 설치했다. 그의 모든 움직임이 내 손안에 있었다. 복수는 이제 게임이었다. 체스판 위에서 나는 말들을 움직였다. 태준의 왕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지만 그의 발밑은 이미 진흙탕이었다. 태준의 불안은 눈에 띄었다. 그는 더 자주 술을 찾았고 수연과의 다툼이 잦아졌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엉망이야. 그녀의 외침이 아파트 복도를 울렸다. 나는 문밖에서 듣고 있었다. 복수의 쾌감은 달콤했지만 동시에 쓰라렸다. 수연은 무고한 희생자였다. 하지만 태준의 세계에서 무고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내 계획의 두 번째 층은 할아버지의 옛 동지들을 동원하는 거였다. 영호그룹 창립 멤버, 이제 은퇴한 노인들. 나는 그들을 찾아 나섰다. 첫 번째 만남은 강남의 찻집에서. 김준호 군, 내가 영호 회장의 손자라니. 그들의 눈에 스치던 슬픔. 태준이는 영호를 배신했어. 그 차 사고, 우린 알았지만 증거가 없었지. 그들은 증언을 약속했다. 대신 나는 그들의 연금을 보장했다. 돈은 태준의 비자금에서 나왔다. 나는 그의 은행 계좌를 해킹 간단한 피싱으로. 이 돈은 할아버지의 유산이에요. 돌려드릴게요. 내 속삭임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태준은 점점 고립되었다. 주주총회에서 그는 비난을 받았다. 대표님, 최근 주가 하락은 무슨 일입니까? 질문에 그는 이를 갈았다. 외부 요인입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나를 스쳤다. 의심의 그림자.
민준, 내가 이상한가? 저녁 식사 중 그의 물음. 나는 미소 지었다. 대표님, 저는 충성합니다. 그날 밤 나는 수연을 만났다. 한강공원 벤치. 준호야, 태준 오빠가 이상해. 나한테 거짓말을 해. 그녀의 고백. 나는 손을 잡았다. 수연아, 그는 너를 이용한 거야? 내 아버지의 비밀을. 그녀는 울었다. 그럼 왜 나한테 왔어? 내가 진실을 알아야 하니까? 그리고 나도. 우리의 키스는 복수의 일부였다. 하지만 그 안에는 진짜 감정이 스며들었다. 위험했다. 태준의 세계는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그는 사설 탐정들을 고용했다. 나는 그중 하나를 매수했다. 태준 씨의 비밀을 지켜. 대신 내 정보를 넘겨. 다음 주 태준의 위기는 고조되었다. 검찰의 압수수색. 세금 탈루 혐의 기뉴스가 터졌다. 그는 나를 불렀다. 민준, 이게 내 짓이냐? 그의 손이 내 목을 움켜쥐었다. 나는 차분히 말했다. 대표님, 증거가 필요하시겠어요? 그는 나를 때렸다. 키가 입안에 고였다. 하지만 그 고통은 할아버지의 추락만큼 되지 않았다. 감옥에서 배운 교훈, 고통은 무기다. 나는 병원에서 수연을 만났다. 준호야, 내 얼굴, 그녀의 손길.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태준의 진짜 얼굴을 봐야. 나는 그녀에게 보고서를 보여줬다. 할아버지의 차량 분석. 이게 살인, 그녀의 충격. 그래. 그리고 나를 희생양으로 만든 거지? 수연은 태준을 떠났다. 오빠, 미안해. 더 이상 못하겠어. 그의 분노는 폭발했다. 내년, 내가 준 모든 걸 버려. 그는 그녀를 위협했다. 그 순간 나는 개입했다. 익명 전화. 수연 씨를 건드리면 모든 게 드러날 거야. 태준은 멈췄다. 하지만 그의 눈은 광기 어린 빛을 띠었다. 복수의 세 번째 층, 가족의 비밀을 파헤치기. 나는 태준의 어머니, 내 할머니의 일기를 찾았다. 옛집 지하실. 태준아, 내 아버지를 해치지 마. 그는 내가 아니야. 그 문구, 충격이었다. 태준은 할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니었다. 불륜의 산물. 그 비밀이 모든 배신의 뿌리였다. 할머니는 태준의 출생을 숨겼다. 할아버지는 알았지만 용인했다. 태준은 그 사실을 알았고 증오했다. 나는 가짜야. 그럼 이 회사는 내 거야. 그의 광기. 그는 할아버지를 죽인 이유였다. 혈연의 부재가 그를 괴물로 만들었다. 나는 그 일기를 복사했다. 아직 드러낼 때가 아니었다. 태준에게는 더 큰 고통이 필요했다. 그의 자만심을 무너뜨리기. 여름이 왔다. 무더위 속 태준의 회사는 위기에 처했다. 주주들이 이탈했다. 그는 나를 승진시켰다. 민준, 내가 내 오른팔이 돼. 아이러니. 나는 그의 계획을 하나씩 무너뜨렸다. 신규 프로젝트 중국 진출. 나는 경쟁사를 알렸다. 계약은 파기되었다. 태준의 밤은 악몽으로 가득 찼다. 그는 상담사를 찾았다.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한 거지? 의사는 말했다. 과거의 죄책감일 수 있습니다. 그는 웃었다. 죄. 나는 성공한 남자야.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의 성공은 모래성. 한 방울의 물로 무너질 터였다. 수연과 나는 더 가까워졌다. 준호야, 나랑 도망갈래? 그녀의 제안. 나는 망설였다. 아직. 복수가 끝나야 해. 그녀는 이해했다. 그럼 내가 도울게. 그녀의 도움으로 태준의 비자금을 추적했다. 해외 계좌,
수억 원. 나는 그 돈을 사회복지 단체로 기부했다. 익명으로. 뉴스, 태준 그룹 CEO의 비자금 기부. 착한 마음, 아이러니한 헤드라인. 태준은 분노했다. 누가? 가을 바람이 불었다. 잎사귀가 떨어지듯 그의 제국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나는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공개적인 대면. 하지만 아직 그림자는 깊어야 했다. 태준의 눈빛이 변했다. 더 이상 오만하지 않았다. 대신 공포와 의심이 뒤섞인 짐승 같은 시선. 그는 직원들을 해고하고 보안을 강화했다. 하지만 나는 이미 그의 내부에 뿌리를 내렸다. 박민주는 단순한 비서가 아니었다. 나는 그의 그림자, 그의 죄의 메아리였다. 민준, 최근 일들. 내가 관여된 거 아니야. 사무실에서 그의 직설적인 물음. 나는 눈을 마주쳤다. 대표님, 왜 저를 의심하시죠? 저는 당신을 위해 일합니다. 그는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갈라졌다. 그래, 내가 맞아. 가족처럼. 가족. 그 단어는 내 가슴을 찔렀다. 태준은 나를 이용해 가족을 파괴했다. 할아버지의 죽음, 내 감옥 생활, 수연의 고통. 모든 게 그의 야망을 위한 재물이었다. 나는 복수의 네 번째 층을 시작했다. 미디어 전쟁. 익명 블로그, 영호의 유령. 나는 그곳에 글을 올렸다. 태준 그룹의 숨겨진 진실, 창립자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다. 증거사진 브레이크 라인. 조회수가 폭발했다. SNS에서 확산. 태준 배신 해시태그가 트렌딩. 젊은 세대, 그들은 재벌의 타락에 분노했다. K드라마보다 더한 이야기네. 진짜야. 태준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모든 건 루머입니다. 우리 그룹은 깨끗합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기자 한 명이 물었다. 김영호 회장의 사고, 재조사할 의향이 있습니까? 그는 침묵했다. 그 침묵이 그의 패배였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술병을 부쉈다. 나는 몰래 지켜봤다. 젠장, 누가? 왜 나한테? 그의 중얼거림. 나는 속삭였다. 당신이 할아버지에게 한 대로. 수연은 이제 내 편이었다. 그녀는 태준의 휴대폰을 해킹 비밀번호는 그녀의 생일, 메시지 속에 그의 다음 계획, 경쟁사 CEO 암살 위협. 수연아, 내 아버지를 치워야 해. 그녀는 충격받았다. 이 사람이 살인자. 우리는 경찰에 익명 제보했다. 하지만 증거는 부족했다. 태준은 교묘했다. 그는 변호사들을 동원해 블로그를 차단했다. 하지만 늦었다. 주가는 30% 폭락. 주주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내 안의 갈등이 시작되었다. 복수는 정의인가, 아니면 또 다른 배신인가? 할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준호야, 증오에 먹히지 마. 하지만 증오는 나의 연료였다. 한국 사회처럼 재벌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기 위해. 태준은 나를 불렀다. 민준, 내가 유일한 믿음직한 놈이야. 같이 이겨내자. 그의 손이 내 어깨를 두드렸다. 그 순간 나는 그의 목을 조르고 싶었다. 대신 나는 고개 숙였다. 네, 대표님. 다음 날 나는 그의 차에 독을 탔다. 아니, 진짜 독이 아니라 환각제를. 약한 용량. 그는 운전 중 환각에 시달렸다. 아버지. 미안해. 이 그의 중얼거림을 녹음했다. 할아버지의 환영이 그를 괴롭혔다. 그 녹음은 유튜브에 업로드. 태준 그룹 CEO의 고백, 조회수 100만. 세상이 들끓었다. 페미니스트 그룹은 수연의 이야기를 퍼뜨렸다. 재벌의 가정폭력 남성들은 가족 배신의 비극이라고 외쳤다. 논쟁이 분열됐다.
누가 옳은가? 태준의 피해자인가, 가해자인가? 태준은 정신과에 입원했다.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공식 발표.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의 마음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나는 병실에 몰래 들어갔다. 아버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는 눈을 떴다. 너, 준호, 마침내, 그는 알아봤다. 왜 나한테, 그의 눈물. 나는 웃었다. 할아버지를 가르치려 했잖아요. 이제 당신 차례예요. 그는 애원했다. 용서해. 나는. 내 어머니를 잃었어? 영호가 그의 고백. 어머니의 죽음. 교통사고.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태준이 할아버지와 다투다 어머니를 밀쳤다. 그녀는 우리 싸움에 끼어들었어. 새로운 비밀. 어머니의 죽음도 그의 손에. 나는 충격받았다. 하지만 증오는 더 깊어졌다. 당신은 괴물이에요. 가족을 파괴한. 병원에서 나온 그는 회사를 포기했다. 이사회가 나를 임시 CEO로 선임. 박민준 씨, 당신이 구원자입니다. 나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내 이름은 여전히 김준호. 드러낼 때가 왔다. 겨울이 다시 왔다. 크리스마스 이브, 태준은 나를 불렀다. 한강 다리 위 준호야, 나 알아. 모든 게 내 짓이지. 그의 손에 권총. 나는 놀라지 않았다. 그래요. 이제 교훈 시간입니다. 그는 방아쇠를 당겼다. 하지만 총알은 빗나갔다. 내 계획대로 총은 오발 장치가 돼 있었다. 그는 무너졌다. 왜 나를, 나는 대답했다. 당신이 할아버지에게 한 말 그대로예요. 가르치겠다. 하지만 그 순간 수연의 전화. 준호야, 태준 오빠가. 임신한 나를 버렸어. 왜 충격. 그녀의 뱃속에 그의 아이, 복수의 균열. 태준의 무너짐은 완벽했다. 그는 자살 시도를 했다. 약물 과다. 병원에서 깨어난 그는 나를 원망했다. 내가. 나를 죽였어. 나는 병상 옆에 앉아 말했다. 아니요. 당신이 스스로를 죽인 거예요. 할아버지의 피를 묻힌 손으로. 수연의 임신 소식은 모든 걸 바꿨다. 그녀는 울며 말했다. 준호야, 아이는. 태준 오빠의. 하지만 나, 너를 사랑해. 이 내 마음은 찢어졌다. 복수는 끝났나? 아니, 이제 진짜 시작이었다. 아이는 무고했다. 하지만 태준의 혈통은 또 다른 저주. 나는 결정을 내렸다. 회사를 정상화. 영호 그룹으로 복원. 주주들은 환호했다. 김준호 회장 만세, 내 진짜 이름이 드러난 순간. 언론은 부활의 후계자라고 불렀다. 하지만 태준은 감옥에 있었다. 살인 미수, 세금 탈루. 재판에서 그는 나를 지목했다. 아들이 나를 함정에 빠뜨렸어. 재판장은 웃었다. 증거는 당신의 죄입니다. 그는 20년형을 선고받았다. 교도소에서 그는 편지를 보냈다. 준호야, 용서해. 나는. 내가 필요했어. 나는 찢었다. 용서는 복수의 일부가 아니었다. 하지만 수연과의 관계는 복잡해졌다. 아이를 낳을까? 그녀의 물음. 나는 말했다. 내 선택이야. 하지만 태준의 그림자는 그녀는 결심했다. 낳을게. 그리고 너와 함께 키울게. 우리의 삶은 일상으로 돌아갔다. 서울의 아침, 커피숍에서. 하지만 밤에 악몽이 나를 괴롭혔다. 할아버지의 얼굴. 준호야, 멈춰. 태준의 복수는 끝났지만 내 영혼은 상처투성이었다. 다음 단계, 할아버지의 명예 회복. 나는 재조사 신청. DNA 테스트 태준의 출생 비밀. 결과, 그는 할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었다.
불륜. 세상이 충격받았다. 재벌 가문의 어두운 비밀, 드라마 제작자들이 영화를 만들려 했다. 나는 거부했다. 이건 우리 가족의 고통입니다. 태주는 감옥에서 들었다. 그는 미쳤다. 나는 가짜. 그럼 모든 게 헛된 그의 자살 두 번째 시도. 이번엔 성공할 뻔했다. 간수들이 막았다. 수연의 출산이 가까워졌다. 병원에서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준호야, 아이 이름은? 영호로 해, 할아버지의 이름.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기쁨 속에 태준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출산 후 아이는 건강했다. 하지만 DNA 테스트 의무적으로. 결과 아이는 내 것이었다. 수연의 고백. 준호야, 태준과는 끝났어. 너와의 그날 복수의 아이러니. 태준의 유산이 아닌 내 혈육. 태준은 그 소식을 알았다. 내 아이가 아니라고, 그의 절규. 그는 나에게 편지. 준호야, 내가 이겼어. 하지만 나도 너를 사랑했어. 사랑. 그 단어는 메스구졌다. 나는 회사를 키웠다. 영호그룹은 아시아 최고로. 하지만 내 마음은 텅 비었다. 복수는 승리였지만 공허했다. 봄꽃이 피었다. 공원에서 아이와 수연, 할아버지의 묘 앞. 할아버지, 제가 지켰어요. 하지만 바람이 속삭였다. 정말인가? 태준의 변호사가 왔다. 그는 무죄를 주장해요. 당신의 조작이라고. 재심. 논쟁 재점화. 누가 진실을 말하는가? 세상은 나뉘었다. 준호는 영웅, vs 태준의 피해자. 내 결정, 재판 출석. 아버지, 당신의 교훈을 받았어요. 이제 당신이 배워요. 재심은 서울지법에서 열렸다. 방청석은 기자들로 가득. 태준은 수갑 차고 나왔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다. 준호야. 왜 여기 왔어? 그의 물음. 나는 증언대에 섰다. 진실을 말하기 위해? 검사는 물었다. 김준호 씨, 당신 아버지의 범죄를 증명할 증거는? 나는 일기를 보여줬다. 이게 출발점입니다. 어머니의 죽음, 할아버지의 사고. 모든 게 그의 야망에. 태준은 소리쳤다. 거짓말. 준호가 날 함정해. 증인들, 할아버지의 옛 동지들. 태준 씨가 브레이크를. 그들의 증언. 배심원들은 속삭였다. 믿을 수 있나? 수연도 증언. 태준 씨는 저를 이용했어요. 그리고 아이는 준호의 청중의 탄성. 태준은 무너졌다. 내 모든 게. 판결, 종신형. 그는 끌려갔다. 준호야, 내가 나를 가르쳤어. 그의 마지막 말. 나는 고개 숙였다. 승리. 아니, 비극. 집으로 돌아온 나는 아이를 안았다. 영호야, 세상이 잔인해. 수연이 말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하지만 트위스트가 왔다. 태준의 변호사로부터 편지. 당신 어머니의 진실. 그녀가 태준을 미워했어요. 당신을 버리려 했어요. 충격. 어머니의 일기. 숨겨진 페이지. 준호는 태준의 그림자. 내가 떠날 거야. 어머니는 나를 버리지 않았다. 하지만 태준을 증오했다. 그의 불륜 때문에 모든 게 얽혔다. 나는 누구의 피인가? 세상은 논쟁했다. 준호는 정의의 사도. 아니, 가족 파괴자. SNS는 불타올랐다. 페미니스트, 수연의 용기, 보수파, 혈연의 중요성. 나는 결심했다. 회사를 사회에 헌납. 영호 재단으로. 빈곤 퇴치, 교육,
태준의 돈으로. 그는 감옥에서 들었다. 내가 나의 교훈을 완성했어? 할아버지의 묘 앞, 나는 무릎 꿇었다. 할아버지, 제가 과했나요? 바람이 답했다. 사랑으로. 시간이 흘렀다. 2년 후, 영호재단은 성공했다. 아이 영호는 자랐다. 아빠, 왜 슬퍼? 그의 물음. 나는 웃었다. 아빠가 배운 교훈 때문이야. 태주는 감옥에서 죽었다. 심장마비. 그의 유언, 준호에게 미안, 나는 장례를 치렀다. 빈소에 홀로. 아버지, 용서해요. 당신도 피해자였어요. 수연과 결혼. 우리의 삶은 평화로웠다. 하지만 밤에 나는 깨달았다. 복수는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세대의 메아리. DNA 재검사, 태주는 할아버지의 아들이었다. 일기는 위조. 누가? 어머니의 복수. 모든 게 뒤집혔다. 나는 누구인가? 세상은 다시 논쟁. 진실은 무엇? 나는 웃었다. 교훈, 배신은 영원하다. K드라마처럼 끝은 열린 문 행복. 비극. 당신이 판단해.